멀리 남쪽 해역에 태풍이 3개 발생했습니다. 트리플 태풍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03시에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9시에는 필리핀 루손섬 부근에서 태풍 제8호 꼬마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 12시에는 마리아나 제도 괌 부근에서 태풍 제9호 크로사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에 태풍 3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태풍 9호까지 발생했습니다. 평년의 태풍 발생수는 7월 말까지 7.9개입니다. 한꺼번에 평년을 웃도는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일최고 기온은 경기도 광주 퇴촌이 38.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 기온입니다. 일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강원도 강릉이 27.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은 3일 연속 일최저 기온이 가장 높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06시 기준입니다. 전국이 폭염특보로 덮여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는 것은 이제 강원도 태백과 한라산뿐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25일 03시입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가 TS 열대 폭풍이 되어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제8호 꼬마이는 TY 타이푼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태풍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의 괌 부근에 태풍 제9호 크로사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TS 열대 폭풍입니다. 남쪽 바다가 태풍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15시에는 태풍은 오키나와를 지나 대만 북동 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8m/s, 강도 1의 세력입니다. 태풍은 중국 남동 해안에서 TD 열대 지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제8호 꼬마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15시에는 필리핀 루손섬을 지나 현재 필리핀과 대만 사이 바시 해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2m/s, 강도 1의 세력입니다. 그대로 북동진에서 오키나와 부근에서 TD 열대 지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7호와 8호는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간섭을 해서 하나의 태풍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태풍 세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이 1000km 이내로 접근했을 경우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2022년 태풍 제11호 흰남노가 일본 남쪽 해역을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당시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달 중이었던 열대 저기압 13W를 흡수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태풍을 사냥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바로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흰남노는 열대 저기압을 흡수한 뒤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 카테고리 5의 슈퍼 태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대로 북상하여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36m/s였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제9호입니다. 괌 근해에서 발생한 태풍 제9호 크로사는 똑바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해역에는 태풍 7호, 8호, 9호 이렇게 3개의 태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에 태풍 7개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8월과 9월입니다. 그런데 7월에 이렇게 많은 태풍이 발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7월에 가장 태풍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2017년 7월에 태풍이 8개 발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하나만 더 발생하면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중심의 등압선이 보입니다. 바로 고래의 꼬리에 고기압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래 꼬리형 고기압의 강력한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에서 5,880m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5,880m 고도선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벳 고기압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200헥토파스칼에서 12,480m가 티벳 고기압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티벳 고기압 역시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하층의 고기압입니다. 티벳 고기압은 상층의 고기압입니다. 이 둘을 겹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층에서 하층까지 빈틈없이 강한 고기압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열돔에 갇혀 폭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태풍이 뚫고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이 후지와라 효과로 서로 간섭할 경우 경로 예측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두 개의 열대 저기압이 서로의 주위를 회전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거나 또는 서로 밀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아무리 고성능의 수치 모델이라 하더라도 두 개의 열대 저기압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나면 태풍이나 열대지압보의 경로 예측이 매우 불확실해집니다.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은 삼복 중 중복에 해당합니다. 폭염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태풍 제9호 크로스는 멀리 태평양을 향해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열대지압부가 하나가 된 저기압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기압에 막혀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압과 남서 몬순 사이에 거대한 비구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FS도 저기압 중심이 중국 내륙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기압에 밀려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독일 아이콘 모델도 저기압 중심이 상하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이 각각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올라와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대지를 식혀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